안녕하세요. 저는 정소영이고 올해 48살입니다. 26살 된 딸 수진이와 단둘이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과 이혼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10살 때였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딸 도시락을 싸고 학원 청소를 하고 저녁 10시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듯 잠들었거든요. 남자를 생각할 여유도 마음도 없었어요. 수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행복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제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믿었죠. 올해 봄이었어요.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32살로 건축 설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얼굴이 특별히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었죠. 첫 만남에서 그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제가 좋아할 만한 프랑스 인상파 화집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수진이에게 제 전공을 듣고 준비한 거였죠. 그 세심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2년 동안 사귀었다고 했어요. 수진이 직장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2달 후 민준 씨가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고 저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16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우리 딸이 드디어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였어요. 양가 상견례는 순조로웠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은 검소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아버님은 공무원 출신이셨고 어머님은 초등학교 교사셨다고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민준 씨 어머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혼자 딸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겠냐고, 이제는 걱정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6년 동안 아무도 제 고생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 알아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은 가을로 잡았어요.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결혼 이야기만 했어요. 웨딩드레스, 신혼집, 신혼여행.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내 인생은 힘들었지만 딸만큼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결혼식 넉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수진이와 민준 씨, 그리고 제가 함께 강남의 웨딩드레스 샵에 갔습니다. 수진이가 몇 달 전부터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샵 안에는 아름다운 드레스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1시간쯤 고민하다가 순백색 레이스 어라인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우아하고 단정했어요. 수진이가 그 드레스를 입고 피팅룸에서 나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16년 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준 씨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심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드레스를 고르는 내내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민준 씨의 시선이 자꾸 제게 머무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장모님이 신기해서 그러나 보다 했거든요. 하지만 그 시선이 계속되니까
조금 어색해지더라고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민준 씨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수진이와의 결혼을 승낙해 주신 것에 대해서요. 저는 농담처럼 우리 딸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민준 씨의 그 표정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뭔가 고민이 있나? 하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면 누구나 긴장하고 고민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며칠 후에는 신혼집을 보러 갔습니다. 민준 씨가 알아본 아파트였는데 수진이 직장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30평대로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집을 구경하는 동안에도 민준 씨는 이상하게 수진이보다 제 눈치를 더 보는 것 같았어요. 계속 제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장모님 의견이 중요하다며 계속 제 반응을 살폈어요.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나한테도 물어보라고 하자 민준 씨는 황급히 수진이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자꾸 나한테만 신경을 쓰는 걸까? 하지만 그것도 장모님을 챙기려는 마음이려니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예식장 예약, 태백 음식 주문, 신혼여행 티켓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밤마다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였어요. 딸이 결혼하면 혼자 남겨진다는 생각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16년 동안 딸과 단둘이 살았는데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늙어가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와 있는데 수진이도 물 마시러 나왔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시집 가면 자주 놀러 오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당연하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민준 오빠가 가끔 이상한 말을 한다고 했어요. 나보다 엄마 얘기를 더 많이 한다고요. 저는 그게 장모님 눈치 보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신호였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신호. 결혼식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학원에 학생들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다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작품을 벽에 붙이고 물감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학원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민준 씨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불안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수진이는 괜찮다고 자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다 주고 마주 앉았어요. 민준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 왜 사과하냐고 물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는 수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저를 사랑했다고. 처음 봤을 때부터라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3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올해 봄이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만났었다고.
제가 봉사활동을 하던 날이었다고. 그 순간 번개 맞은 것처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제가 미술 재능 기부로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술 취한 남자가 저한테 달려든 적이 있었고 누군가 저를 구해줬었죠. 젊은 남자였는데 그게 민준 씨였다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제가 그의 품에서 울었다고. 그 이후로 저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쉼터에 전화해서 제 학원을 알아냈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수진이한테 접근한 것도 계획적이었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저에게 가까워지려고 수진이한테 접근했다고. 죄송하다고. 저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평생 그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내 딸을 가지고 논 거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제 말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수진이한테도 진심이었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저만 생각했다고. 수진이와 사귀면서도 결혼 준비하면서도 계속 제 생각만 났다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너무 역겨웠어요. 나는 장모고 그는 내 딸의 약혼자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자기는 진심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건 진심이 아니라 집착이고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고 수진이한테 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준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상처받을 거라고. 저는 그럼 지금 당장 수진이랑 헤어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헤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일 뿐이라고. 저는 일주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일주일 안에 수진이에게 파혼을 통보하지 않으면 제가 다 말하겠다고 했어요. 민준 씨는 저한테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진심이라고.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저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결국 일어나서 학원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건지 무서운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저녁도 못 차렸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수진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배고프다며 저녁이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피곤하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괜찮다며 라면을 끓이러 갔어요. 저는 수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기 약혼자가 엄마한테 고백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하면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말 안 하면? 결혼은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라면을 먹었어요. 하나도 안 넘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신나게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민준 오빠랑 혼수 보러 간다고 같이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빠서 못 간다고 했어요. 민준 씨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보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민준 씨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년 전부터 저를 사랑했다고.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집착이야. 병이야.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16년 만에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기분 나쁜 동시에 뭔가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정신 차려. 저 사람은 내 딸 약혼자야. 절대 안 돼. 저는 베개를 3개 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너무 싫었어요. 이틀 후 민준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달라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학원 앞에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왜 또 왔냐고 화를 냈어요. 그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년 전 그날 제가 그의 품에서 울면서 한 말을 기억하냐고. 저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너무 외로워서 모르는 사람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았었어요. 딸만 잘 키우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나는 여자로서는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민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스스로를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아직 48이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잠그고 뒤에 기대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민준 씨는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하나도 읽지 않고 다 지웠어요. 하지만 마지막 문자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두려웠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민준 씨의 고백을 들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집중이 안 됐어요. 학생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딸 약혼자가 나한테 고백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더 힘든 건 수진이를 마주하는 거였습니다. 저녁 때 같이 식사하면서 수진이가 민준 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 오빠가 선물을 보냈다고, 요즘 더 잘해준다고 신나게 말하는 딸을 보면서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상한 건 민준 씨가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고백 이후로 문자도 없고 학원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이한테 더 잘해주고 있었어요. 혹시 마음을 접은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건가?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폭풍 전 고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2주일째 되는 날 양가 부모님 모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2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식순을 정리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민준 씨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안 갈 수도 없었어요. 수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민준 씨도 옆에 앉아 있었고요. 저는 최대한 민준 씨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민준 씨 아버님이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고 양가 부모님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식사하는 내내 민준 씨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몇 번 고개를 들었을 때 민준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간절했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는데 복도에서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피하는 거 안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우리 딸 생각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진이도 생각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 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민준 씨한테서 떨어졌습니다. 수진이가 뭐 하냐고 물었고 민준 씨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화장실을 찾으셔서 알려드리는 중이었다고. 수진이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하게 됐어요. 민준 씨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수진이가 있을 때만 만났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계속 기회를 노렸습니다. 문자도 다시 보내기 시작했어요. 피하지 말라고. 진심이라고.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들을 지우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베란다에 나가 있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16년 동안 남자 없이 살았어요. 수진이 아빠와 이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나타나서 나를 여자로 봐준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16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은 좋았어요.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게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건 내 딸의 약혼자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수진이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왜 밖에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바람 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무슨 고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결혼 준비하느라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가 시집가도 자주 올 거라고.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은 이렇게 착한데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죠? 3주째가 됐을 때 민준 씨가 또 학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오후 6시쯤이었어요. 학생들 수업이 끝난 직후였죠. 그는 오늘은 꼭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포기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하라고 지겹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는 지겹지 않다고 자기 마음이 진심이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이면 뭐 하냐고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왜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은 내 딸 약혼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그럼 수진이랑 헤어지면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겠냐고 물었어요. 그는 자기가 잘 설명하겠다고 어머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한테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흔들리고 있다고. 자기가 느낀다고. 제 문자를 안 지웠다고. 그리고 자기랑 눈 마주칠 때마다 피한다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는 솔직해지라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많았어요. 나이 차이, 모녀 관계, 사회적 시선. 하지만 정작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3일만 시간을 달라고. 3일 동안 자기랑 만나달라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확인해 보라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겠다고.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거절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떠나고 나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를 만나서 확실하게 거절해야겠다고.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기대도 있었습니다. 혹시 민준 씨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나는 엄마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16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민준 씨와의 약속은 이틀 후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회사 워크숍으로 지방에 가는 날이었어요. 민준 씨가 그 날짜를 정한 건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나기로 한 곳은 한강공원이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이야기하기 좋은 곳이라고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불안했습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너무 예쁘게 입으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대충 입기도 그렇고. 결국 평소에 입던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8살 여자가 보였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는데 32살 남자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오후 2시에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민준 씨 옆이 아니라 건너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었거든요. 민준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증거라고 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노숙자 쉼터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에 제가 찍혀 있었어요.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분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가 이혼하고 5년쯤 지났을 때였죠.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제 모습을 보고 반했다고. 정말 아름다웠다고. 저는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확실히 지금보다는 젊어 보였어요. 표정도 밝았고요. 민준 씨는 그날 자기도 그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건축회사에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간 거였다고요. 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끌리는지 이상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술 취한 남자가 저한테 달려든 거요.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 남자가 제 손목을 잡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때 민준 씨가 나타난 거예요. 민준 씨가 그 남자를 떼어내고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품에서 울었다고. 너무 무서웠나 봐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기억이 부끄러웠거든요. 처음 보는 남자 품에서 울다니.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잊히지 않는다고. 저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너무 무섭고 외로워서 모르는 사람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았었어요. 딸만 잘 키우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나는 여자로서는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앞으로는 엄마로만 살 거라고. 민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스스로를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하고요. 그때 다짐했다고 했어요. 이분한테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한테 접근한 거냐고 물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랬다고. 솔직히 말하겠다고. 그는 저를 다시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다고요. 그렇게 제가 미술학원을 운영한다는 걸 알았다고. 학원 근처를 자주 지나다녔다고 했어요. 저를 보고 싶어서요. 그러다가 수진이를 봤다고. 처음에는 수진이가 제 딸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예쁜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말을 걸었다고요. 사귄 지 한 달쯤 됐을 때 수진이가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미술학원을 운영한다고. 그때 알았다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귄 거냐고 소리쳤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를 통해서 저에게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수진이와 사귀면서 수진이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래서 계속 진심으로 대했다고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했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건 다르다고. 자기는 수진이를 좋아한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을 마주하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민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사귀면서 깨달았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이 수진이한테 가지 않는다는 걸. 계속 저만 생각난다는 걸. 저는 그건 당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맞다고 했어요. 자기 문제라고. 그래서 고민했다고.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포기하면 저를 볼 수 없다고. 저는 그래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결혼은 못할 것 같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고. 그가 벤치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뭐 하냐고 일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문제냐고. 자기는 상관없다고. 저는 나이만 문제가 아니라고, 당신은 내 딸 약혼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그럼 파혼하겠다고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잘 설명하겠다고. 어머님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하겠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왜냐고. 어머님도 16년 동안 혼자 사셨다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 딸의 약혼자와 함께하는 거라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죄악이에요. 저는 민준 씨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본다고. 그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손을 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16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저는 손을 뿌리치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겠다고 이제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빨리 걸었어요. 도망치듯 걸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타려는데 민준 씨가 차 문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가 편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기 진심을 편지에 썼다고. 꼭 읽어달라고.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어요. 집에 도착해서 편지를 열어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읽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읽고 말았어요. 편지에는 민준 씨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진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저를 만난 순간 알았다고.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요. 나이 차이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와 수진이의 관계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저에게 제발 기회를 달라고. 16년 동안 엄마로만 살았으니 이제는 여자로 살 자격이 있다고.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감동해서? 아니면 슬퍼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수진이한테 다 말하고 민준 씨와 파혼시켜야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편지를 읽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수진이한테 말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내 약혼자가 엄마한테 고백했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딸한테 할 수 있겠어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옆방에서 행복하게 잠들고 있을 텐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민준 씨와 수진이가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졌어요. 혹시 정말로 계획적이었을까? 아니면 우연이었을까? 저는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준 오빠랑 처음 어떻게 만났냐고. 수진이는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2년 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준 오빠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 커피를 쏟을 뻔한 자기를 도와줬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고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 카페가 어디였냐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라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원 근처라고요? 그럼 정말로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민준 씨가 일부러 그 카페에서 수진이를 기다렸던 걸까요? 저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카페 사장님께 2년 전 일을 기억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젊은 남자가 매일 오지 않았냐고. 사장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한 달 정도 매일 오는 남자가 있었다고.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척했지만 계속 창밖만 봤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민준 씨는 일부러 수진이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딸을 얼마나 이용한 거예요? 수진이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민준 씨는 처음부터 저를 목표로 했던 거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자고. 당장 만나자고. 1시간 후 학원 앞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계획적이었냐고. 수진이를 의도적으로 기다렸냐고. 민준 씨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내 딸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냐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지만 수진이한테도 진심이었다고. 처음엔 어머님께 가까워지려고 접근했지만 수진이랑 사귀면서 수진이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진심으로 대했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 진심이었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건 다르다고. 자기는 수진이를 정말 좋아한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결혼까지 가면서 깨달았다고.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님이라는 걸.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랑 함께 있으면 편하고 좋다고. 하지만 어머님을 생각할 때는 가슴이 뛴다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수진이랑 헤어지라고,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죄로 신고하실 건가요?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민준 씨는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민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수진이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속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한테 말하겠다고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하겠다고. 3년 전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어머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까지. 다 말하겠다고. 저는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냐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저랑 함께 해주세요. 수진이한테는 다른 이유로 파혼하겠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대로 결혼하실 건가요? 제가 어머님을 사랑하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이틀 안에 결정하세요. 저랑 함께 할 건지 아니면 제가 수진이한테 모든 걸 말할 건지.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제가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신나게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예식장 최종 점검 간다고. 같이 가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니라고 그냥 피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물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냐고. 민준 오빠랑 무슨 일 있냐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요즘 이상하다고. 나보다 엄마 얘기를 더 많이 한다고. 엄마는 어떠실까?
엄마는 뭘 좋아하실까? 그런 얘기만 한다고.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냥 장모님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라고, 착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렇긴 한데 뭔가 이상하다고. 나한테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결혼 앞두고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 씨가 변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틀 안에 민준 씨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수진이한테 말할 것인가? 둘 다 불가능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하면 제 딸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한테 말하면 수진이가 평생 상처받을 거예요.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답을 찾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학원에 갔지만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학생들이 뭐라고 물어봐도 대답이 잘 안 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준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결정하세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학원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수진이가 학원에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엔 회사 일로 바빠서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후 4시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엄마, 나 조퇴했어.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서. 수진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은 척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는 괜찮다고. 민준 오빠 얘기라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하다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졌다고. 전화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댄다고. 저는 결혼 앞두고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민준 오빠가 엄마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이상할 정도로.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장모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나 보다 했다고. 근데 요즘엔 아닌 것 같다고. 민준 오빠가 나를 볼 때랑 엄마를 볼 때 눈빛이 다르다고.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수진이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히 다르다고. 나를 볼 때는 그냥 편한 눈빛인데 엄마를 볼 때는 뭔가 간절한 눈빛이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민준 오빠가 엄마한테 무슨 말한 거 있어? 저는 아니라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제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엄마, 거짓말하는 거 알아. 엄마가 거짓말할 때 눈을 깜빡이잖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민준 오빠가 뭐라고 했어?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내 약혼자가 엄마한테 고백했다고. 수진이가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가 엄마한테 이상한 말을 했다고. 무슨 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설마
엄마를 좋아한다고 한 거야? 저는 놀라서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수진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았어. 눈치챘어. 민준 오빠가 엄마를 보는 눈빛이 나를 보는 눈빛이랑 달랐거든. 저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이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다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저는 한 달 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가 학원으로 찾아와서 고백했다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이상했다고. 그때부터 민준 오빠도 이상했다고. 저는 수진이한테 말했습니다. 민준 씨를 만나지 말라고. 결혼은 안 된다고.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알아. 이제 그 사람이랑 결혼 못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 저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내 딸의 결혼을 망친 게 엄마인 것 같아서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민준 오빠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때? 민준 오빠가 좋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엄마를 좋아한다면서? 그럼 엄마는 어떤데? 저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제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조금은 흔들렸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16년 동안 엄마로만 살았잖아. 누군가 엄마를 여자로 봐준다는 게 나쁘지 않았을 거야.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이해해주다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민준 오빠는 안 돼. 그 사람은 나를 이용했어. 처음부터 엄마를 목표로 나한테 접근했거든.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민준 오빠 핸드폰을 봤다고. 실수로 봤는데 엄마한테 보낸 문자들이 있더라고. 지운 줄 알았는데 복구돼 있었대. 저는 민준 씨가 그렇게 부주의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문자들을 보고 알았어. 민준 오빠가 얼마나 집착하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저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지금은 충격받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아직 결혼 전이잖아.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민준 오빠한테 확실하게 말해야 해.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할게. 내일 민준 오빠 만나서 파혼할 거야. 저는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가지 마. 내가 혼자 해결할게. 그게 나한테도 필요한 일이야. 그날 밤 수진이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이가 민준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불안했습니다. 2시간 후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파혼했어. 민준 오빠도 동의했어.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민준 오빠가 이상한 말을 했어. 무슨 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대. 어머님을 계속 사랑하겠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해. 그 사람 정상이 아니야. 파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저는 하나도 읽지 않고 다 지웠어요. 하지만 어느 날 민준 씨가 학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심입니다. 수진이랑 헤어졌으니 이제 문제 없잖아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 딸의 전 약혼자라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왜요? 이제 수진이랑 관계도 없는데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이용했다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지만 민준 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본다고 일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학원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수진이는 민준 씨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준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졌잖아요. 왜 여기 있어요? 민준 씨가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수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요. 엄마를 사랑한다고요. 근데 엄마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민준 씨가 쟤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절망적이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집착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이 뭔데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3년 전부터 엄마를 지켜봤다고 했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스토킹이에요. 민준 씨가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저를 사랑했을 뿐이라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접근해서 이용했죠. 그게 사랑이에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수진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엄마가 당신을 사랑한대요? 엄마가 당신이랑 함께하고 싶대요? 민준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저었어요. 민준 씨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내 딸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그 집착이 무서워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맞아요. 외로웠어요.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게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그래서 조금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민준 씨의 눈빛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그건 순간적인 감정이었어요. 착각이었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수 없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왜요? 나이 때문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그 집착적인 모습이 두려워요. 그리고 당신이 내 딸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으면 사랑했어야죠. 근데 당신은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좋아했을 뿐이라고 했잖아요. 민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의 사랑 방식이 잘못됐어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민준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는 학원을 나갔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 흔들렸던 거 이해해. 16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내 약혼자였는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결혼 전에 알아서. 결혼하고 알았으면 더 큰일 났을 거야.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거야. 엄마가 16년 동안 혼자 나를 키우는 걸 보면서 배웠어. 여자도 강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수진이와 저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16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 남자 없이 산 게 아니라 사람 없이 산 것 같았어. 그냥 엄마로만 살았거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준 씨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고 했을 때 조금 흔들렸어.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근데 알았어.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냥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던 거야.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더라.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사랑은 뭐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그게 바로 엄마가 나한테 해준 사랑이잖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민준 씨와의 일이 있은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밤에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괜찮아졌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엄마가 아닌 정소영은 어떤 사람인가? 학원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성인 미술 강좌를 열었어요. 제 또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다들 저처럼 오랫동안 자신을 잃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언제 이혼하셨어요? 저는 16년 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사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힘들어요. 저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괜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근데 딸이 시집 가면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외롭긴 해요. 근데 이제는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혼 후 혼자 사는 삶, 아이들 키우는 일,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민준 씨와 헤어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6개월이면 충분해. 그리고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저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인데 나보다 2살 어려. 착하고 성실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진짜로 좋아해. 저는 안심했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데려올게. 엄마한테 인사시켜야지.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어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누군가 만나면 안 돼요. 아직 48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왜요? 민준 오빠 일 때문에 트라우마 생긴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냥 아직은 혼자 있고 싶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16년 동안 엄마로만 살았잖아.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멋있어요, 엄마. 그날 밤 저는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수진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민준 씨와의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나도 여자라는 것. 나도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 하지만 아무 사랑이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요. 민준 씨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건 집착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나에게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
하지만 그 행복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새 남자친구와 잘 지내고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언젠가는 하겠죠. 저는 학원을 확장했습니다. 성인반을 따로 만들었어요. 제 또래 여성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학원에 등록하러 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서 왔다고. 젊었을 때 미술을 좋아했는데 다시 해보고 싶다고. 저는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분은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재능이 있었습니다. 색감도 좋았고 구도도 안정적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년 전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근데 이제는 외로움과 친구가 됐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그분과는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혼 후의 삶, 아이들 이야기,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랑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로서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네, 친구로서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며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웃었습니다. 친구야. 그냥 친구.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친구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천천히. 이제 저는 알아요. 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 17년 전 이혼하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이제는 엄마로만 살 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저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뿐이었습니다. 48배 나이에 저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민준 씨와의 일은 제게 큰 교훈을 줬어요. 나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하지만 아무 사랑이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기다려줄 줄 안다는 것. 지금 제 옆에는 수진이가 있고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사랑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제 속도로 가면 됩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소영으로서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살아볼 거예요.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